기분 좋은 오후를 보내요. 뉴스와 음악을 들으며 라라라라라라라라 우리 모두 함께해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뉴스 업데이트 아직도 안 하셨어요? 이 시각 헤드라인 지금 업데이트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국회가 잠시 후 본회의를 엽니다. 청년기본법과 소상공인기본법 등 비쟁점 민생법안 180여 개를 우선 처리할 예정인데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민주당 등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라와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유치원 3법도 상정 처리할 방침인데요. 자유한국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법안 저지 여부를 확정합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첫 인사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적절한 인사라는 민주당과 전형적인 보복 인사라는 한국당이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 밖으로 조용합니다. 대검찰청은 이미 발표된 인사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분위기고 윤석열 총장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최선을 다하자는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면 충돌은 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 공격에 인명피해가 없다며 군사력 사용 대신 경제 제재를 선택했는데요. 일부에선 이란이 이라크를 통해 미국의 공격을 사전 통보한 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아무튼 미국의 확전 자제 속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고 우리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움직임은 여전히 긴박합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오늘 일제 국회를 찾아 각 정당의 이란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금융시장과 석유수급, 교민 근로자의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정치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강경화 장관은 상임위에 출석했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위원장은 김지영 전 대법관이 맡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삼성의 개입 없이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하면 직접 조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삼성전자 노동조합 측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을 낮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업데이트였습니다. 한 해가 새로 시작됐을 때 올해 빨간 날은 도대체 며칠이나 될까 가장 먼저 찾아보는데요. 또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도 눈여겨보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아지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를 해보게 되는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살맛나게 사는 법을 알아보는 시간 가치의 가치 서울시립대 교수이자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는 예. 해도 또 들어도 참 기분 좋은 말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저는 좀 어려진 것 같아요. 원래 우리 말에 그렇잖아요. 나이 들면 더 어려진다고. 그러네. 한 해 어려져서 네. 또 제가 흰 쥐띠 해거든요. 그 태생이. 네. 예. 그럼 올해 환갑. 제 해입니다. 네. 제 해. 아니 오늘 49인가 그렇죠. 예, 그렇군요. 제가 괜히 경자의 해, 앞서갔네요. 그렇죠. 네. 아니 정말 새로운 한 해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도 하고 좀 더 변화된 모습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고요.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사장님 올해 2020년 뭐 소원 바라는 점 이런 거 뭐 있으세요? 일단 좀 건강해지고 싶어요. 그 몸이 이제 운동 조금 안 하고 그러면 찌뿌둥한 게 네. 조금씩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좀 운동도 많이 하고 또 좋은 일만 많이 생각하고
또 주변 분들하고 그 서로가 그 막 득이 된 그런 얘기, 즐거운 얘기, 그런 얘기하면서 이제 행복 개념 이런 부분들 속에서 좀 살아가고 싶고요. 또 사회를 보면은 이제 좀 상식과 기본이 틀이 돼서 돌아가는 그런 또 기대감도 가져보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말씀하신 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것들인데 오늘 이야기해 볼 것도 또 이제 왠지 비슷한 이야기일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이제 사실은 지금 우리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이 한 사회에서 섞여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장애인들에게 뭔가 그 이 사회에서 그 내가 장애인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역시 이 올해 예산과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좀 바뀌어 가는가. 뭐 이런 게 또 아까 말씀드린 틀하고도 좀 관계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새롭게 바뀌는 장애인 정책이랄까?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2020년에 달라지는 장애인 정책에 관한 이야기 오늘 함께 해볼 텐데요. 지난해에는 가장 큰 이슈였던 게 장애인 등급제 폐지였었어요.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였죠. 음. 아직까지 그 장애인 등급제 폐지를 두고 뭐 장애인 단체, 당사자 단체 이런 쪽에서는 미완의 개혁이다. 아직까지도 뭐 서비스가 다 개발되지도 않았는데 맞춤형 그 복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 또 뭐 조사표라는 게 있는데 이따가 말씀드릴 겁니다. 네. 장애 유형과 등급을 잘 반영을 못한 것 같다. 음. 또 예산도 역시 좀 미온적으로 반영이 돼서 그 서비스가 개발이 되어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그런 이제 좀 비판은 있습니다만은 네. 장애 등급제라는 거는 커다란 그동안에 이제 그 인식 장애라는 거를 사람을 두고 이제 등급을 나누는 네.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는 좀 그 중증 또 경증 이러니까 장애가 심한 또 심하지 않은 이런 정도로 해서 조금 이렇게 풀어놓는 네. 그런 형태로 바뀐 건 큰 변화 중에 하나죠. 예. 그러니까 등급을 나눈 것 자체가 사람한테 이제 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 것 자체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지만 아직 그걸 따라가기에는 조금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미흡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등급제가 폐지됐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복지제도들도 많이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당사자들이 체감하기엔 아직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그 변화된 부분들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이제 올해 사실은 전반적으로 볼 때에 등급제 폐지 같은 그런 하나의 무슨 큰 그 하나의 줄기를 바꾼달까? 네. 이러한 변화보다는 올해의 변화는 보니까 물량이 확대되는 서비스의 양과 네. 뭐 질을 추구하고 그런 이제 서비스 제목은 같더라도 네. 물량이 좀 그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형태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 연금 제도입니다. 네. 장애인 연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등록이 된 장애인 중에서 근로 능력이 상실이 되거나 또는 현저하게 감소되고 또 장애 정도가 중증인 분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서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장애인 연금인데요. 네. 이 연금이 이제 차상위까지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급여가 원래는 25만 원이었는데 이제 올해 30만 원까지 인상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인상안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5만 원이긴 하지만 조금이라도 인상이 되면 또 형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앞서서 이제 양적인 면에서 조금 확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또 변경되는 부분들 하나 더 볼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동 지원을 위해서 뭔가 그 장애인들의 주차 표지 또 특별 교통수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확대를 하는데요. 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쪽에서도 보면은 뭐 휠체어 리프트 등의 승강기 설비라든가 또 휠체어로 고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럼 고정 설비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저상버스 확대된다든가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 더 이 예산을 배정을 해서 좀 확대돼야 된다. 네. 그런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애인 콜택시도 늘리고 또 차량의 종류도 그 밴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만들고 수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애연금과 비슷하게 지금 논의 중인 거고요. 네. 확실한 세책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 부분들은 시행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등급이 그동안에는 1, 2급 정도가 뭔가 서비스를 받던 이동 지원 서비스도 이제는 정말로 근무 여건이라든가 근무를 하는 직업이 이동을 많이 한다거나 네. 또는 그 조사표에 의해서 그 1, 2급의 중증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뭔가 그런 이동 편의를 좀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더 이제 맞춤형이 가능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이 드는데 사실 특히나 이런 교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보행이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 버스 이용하시는 걸 제가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정말 쉽지가 않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비장애인 분들도 이제 급한 일이 있을 경우에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특별한 시선을 보내시죠. 네. 비장애 승객들은. 근데 네. 또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본인이 그렇게 지체하고 싶어서 지체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얼마나 또 답답하시겠어요.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 네. 하루빨리 장애인들도 가고 싶은 모든 거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런 눈치 안 보고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또 바라봅니다. 갑자기 또 이 얘기하니까 제가 웃겠는데 예. 네, 바뀌는 부분들 또 하나 살펴볼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교통 이동 이런 쪽이 이제 어떤 때는 뭐 기다림도 있지만 전철 타고 가다가 버스 타러 가는 거 또 버스 타고 동네 셔틀로 갈아타고 어느 목적지까지 가는 도어투도어에 이렇게 좀 단절 현상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장애인들이 그 나이가 들면서 64세까지는 괜찮은데 65세가 도래하면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같은 것들이 65세부터는 이제 요양 서비스로 넘어가요. 그래서 노인을 초점으로 한 그런 그 어르신 서비스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조금 변화가 생기는데 기존의 장애인들한테 장애인이라고 상정을 해서 주던 서비스보다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줄어드는 경우는 이건 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뭔가 이제 연속선 그 서비스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정책적 궁리 이 부분도 올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연령이 더 많아지는 네.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중에서 연령이 더 많아짐에도 불구하고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네. 그 부분에서 확실히 좀 보완이 필요해 보이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지금 뭐 장애인 등급제로 인해서 변한 정책들, 장애인 연금 인상, 그리고 뭐 이동 지원, 장기 요양 전환에 대한 연구까지 좀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이랄까요? 요거 네. 지금 이사장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확정된 건 아니고 논의 중.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연초기 때문에 네. 1월이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그 절차들을 이제 밟아 나갈 텐데 이 부분은 이제 보건복지부와 또 올해 새로운 구상을 담은 정부의 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정말 이제
새해니까요. 또 새롭게 올해 더 많은 좋은 정책들이 나와서 많은 분들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시간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 이사장님 그렇군요.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해 주셨나요? 예, 올해가 이제 2020년 경자해인데요. 네. 우리 고모님 성함이 경자라서 경자해 네. 이제 시작을 하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뭔가 좀 새로운 의미에서 그 새로운 생활을 좀 기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김동률의 출발이라는 곡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김동률의 출발 전해드리면서요. 가치가씨 인사 나눌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디는 한 걸음 걸음이 우리 사회의 장애인식을 바꾸는 걸음이 되는 시간. 가치 한국장애인재단 이성규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